기생수 더 그레이, 저는 참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에서 많은 CG들이 사용되는 크리처물들은 연출도 그렇고 특수효과도 미국 영화들에 뒤처져 암울했던 것이 엊그제의 일 같은데 이제는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로, 저는 원작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국판 기생수는 자연스러운 연출과 전개, 그리고 뒤처지지 않는 CG와 크리처 무리니만큼 볼거리 넘치는 괴수들 간의 액션을 몰입감 넘치게 잘 표현해둔 시리즈였다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 작품이라 무조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참 흥미진진하게 시청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와서, 원작에서는 기생수에 관한 기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판 드라마에서는 그런 거 없이 인간의 몸에 침투해 뇌를 파먹고 잠식하는 기생수가 창궐하고, 이 크리처들을 제거하기 위해 그레이라는 비밀 작전팀이 결성됩니다. 기생수가 인간의 몸을 차지하면 숙주가 된 인간은 몸만 인간일 뿐 의식이란 본체는 완전히 크리처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 주인공 수인은 묻지마 폭행을 당해 죽음 직전에 기생수가 침투해 목숨은 건졌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 수인에게 모든 에너지를 사용한 기생수는 한 번에 15분 정도까지만 수인을 조종할 능력뿐이 남지 않아 수인은 반은 인간, 반은 괴물인 상태로 기생수와 동거를 하게 되어 인간에게도 섞이지 못하고 괴물 집단에도 섞이지 못해 그레이 팀과 최 목사가 이끄는 괴물 조직에게 동시에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인은 자기 몸을 보호하려면 괴물로 변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15분이란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이 설정이 극의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을 상당 부분 잘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 설정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잠시 후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수인의 캐릭터는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마트에서 일하며 묻지마 폭행에 노출될 만큼 신체 능력은 약하지만 멘탈과 의지가 강한 캐릭터로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력자인 강우 역의 구교환님이 든든한 파트너로 설정이 되었는데요. 강우는 폭력 조직의 백없는 말단 조직원인데 라이벌 조직 보스를 제거하려다 실패하고 누나의 집으로 피신을 오게 되는데, 뇌종양을 앓고 있는 누나는 멀쩡하고 한 번도 집을 비운 적 없는 동생은 집에 없고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강우는 누나를 미행하다 우연히 괴물로 변한 누나와 수인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이때 수인은 사람이란 정체를 동족에게 들키진 않았지만 15분 동안만 기생수로 변할 수 있었던 수인은 강우 앞에서 인간으로 돌아오며, 강우는 수인이 변종이란 사실을 알게 되고 동생과 누나가 괴물들에게 살해됐다고 판단한 강우는 자기 삶을 되찾고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수인과 의기투합하며 수인의 기생수에게 하이디란 깜찍한 이름도 지어주고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 드라마의 내용인데요. 극이 전체적으로 볼거리가 풍성했고 지루해질만 하면 터지는 구교환님의 코믹한 드립들이 조미료 역할을 톡톡히 해주어서 보는 재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진지하기도 하고 어쩔 땐 익살스럽기도 한 구교환님과 절제되고 진지한 전소니님의 상반된 성향의 케미스트리는 자꾸 보고 싶게 만들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구교환님의 드립은 개인의 순발력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극본을 맡은 영상어 유용진 제작진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DP에서도 그렇고 코믹함의 진지함 한 스푼이 더해진 캐릭터 연기는 이번 작품에서도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생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었던 수인의 15분 기생수 변신 설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면, 이 설정 하나가 강우와 수인의 케미를 굉장히 돋보이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수인과 광우는 기생수 전단팀인 그레이와도 싸워야 하고 기생수와도 싸워야 해서 머릿수에서 열쇠가 있고 광우가 조직원이기도 하지만 인간이란 한계점도 있기에 자칫하면 캐릭터 액션 활약 비중이 수인 쪽으로 몰릴 수도 있었는데, 15분 변신 설정으로 인해 수인이 약한 인간이었을 때는 강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강우가 인간의 능력으로 채울 수 없는 활약 액션 부분은 수인의 15분 하이디 변신 설정으로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주었다는 점이 두 배우의 케미 밸런스를 50대 50으로 잘 맞추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우 수인의 수적 열쇠 부분도 수인은 15분 동안만 괴물로 변하는 페널티를 준 대신에 다른 기생수들보다 더 힘이 강력한 기생수라는 어드밴티지를 적용해준 설정도 극의 재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또 작품이 전체적으로 스토리와 플롯이 단순하고 속도감 있게 직선적으로 가는 만큼 배우분들의 연기가 몰입감을 좌우하는 비중이 커지고 단순한 전개를 흥미로운 시퀀스 연출로 커버해야 하는 부분이 커진다고 생각하는데, 두 주인공뿐만 아니라 얍실한 악역을 맡은 김인권 님도 그렇고 수인 강우를 도와주는 권혜연 님도 단순한 스토리를 커버해줄 몰입감 있는 연기를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연기와 더불어 볼거리 넘치는 액션 시퀀스들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아쉬웠던 설정도 이야기해 봐야겠죠? 캐릭터 설정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레이 팀의 팀장 최준경 역을 맡은 이정현 님의 캐릭터 설정은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준경은 남편이 기생수에게 당해 절망에 빠지기도 했지만 각성하고 차가운 감정만 남은 냉혈한 리더로 열연해 주셨는데요. 설득력이 없는 설정은 아니었고, 또 이정현 님의 연기력은 이미 대종상이다, 청룡영화상이다 영화제 상들은 수상하며 연기력으로 한 번도 비평이 없을 정도로 연기력만큼은 인정받는 배우인데, 기생수에서 저는 이정현이란 배우가 무언가 어울리지 않는 컨셉의 옷을 입고 나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몰입감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정현님의 이미지는 따뜻하고 섬세한 여성의 이미지인데, 이 작품에서는 너무 냉소적이고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집착 강하고 감정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캐릭터 설정으로 연기를 하셨는데요. 왜 이런 설정으로 연기를 했는지 제가 예상을 해보면, 이 작품이 순도 100% 오락성에 올인한 작품인데 감정적인 캐릭터 설정으로 가면 심파 요소 섞인 시퀀스가 연출되어 심파 요소에 부정적인 한국 팬들에게 거부감이 갈 수 있어 담백하게 냉혈한 킬러 컨셉으로 간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준경이 두려움도 느끼고 차갑지만 슬픔도 느끼는 이런 입체적인 성격을 가진 캐릭터로 설정했다면 이정현님과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현님은 극에서 짧은 커트머리에 샷건을 들고 기생수들과 싸우는 액션씬들을 보여주셨는데, 컨셉과 별개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점은 신선했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은 아쉬운 점이었다기보다 적응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었는데요. 기생수들은 고지능을 가졌지만 감정이 없기에 동족들끼리 대화할 때 국어책 읽듯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런 설정은 배우분들의 연기가 좋았음에도 회차가 진행되면서 어색함은 사라졌지만 처음에는 적응이 조금 필요한 설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생수가 원작의 팬분들이 워낙 두터운 작품이기에 원작을 보신 분들한테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근데 저처럼 원작을 보지 않은 분들은 원작 필수 시청 드라마가 아니기에 비교 대상과 진입 장벽이라는 것이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남녀노소 부담 없이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는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